자,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의 세상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으로 운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중요한 전환점에는 항상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물질이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고 또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면서 시대 자체가 정의됐던 거죠. 예를 들어 과거의 강철이 도금 시대를 열고 도시의 풍경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오늘날 AI가 우리 시대의 사회와 산업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강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변화가 이렇게 엄청나다면 왜 우리는 잘 체감을 못할까요? 사실 이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예요. 마셜 맥루언이라는 학자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늘 새로운 걸 낡은 틀에 끼워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정말 딱 맞는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초창기 영화는 그냥 카메라로 찍은 연극이랑 다를 바 없었죠. 그리고 오늘날의 AI 챗봇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써온 검색창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항상 익숙한 창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맥루언의 이 말처럼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백미러만 보고 미래라는 새로운 길로 운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가장 큰 관성이 바로 이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기술 변화가 지식 노동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겐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관점을 개인에게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정신을 위한 자전거라고 표현했었죠. 진짜 기가 막힌 비유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자동차만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아우토반 같은 정보 고속도로에서 이 자전거 페달을 죽어라 밟고 있다는 겁니다. 도구랑 환경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지 프로그래머들의 세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 코딩, 그러니까 페달 밟기에서 벗어나서 연어 AI 에이전트를 지휘하는 운전자 역할로 바뀌자마자 생산성이 무려 40배나 뛰어올랐어요. 이게 바로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갈아탔을 때의 힘입니다. 아마 지금 다들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말고 우리 같은 보통의 지식 노동자들은 언제쯤 이 엄청난 도락을 경험할 수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러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큰 장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업무 데이터가 슬랙, 노션, 이메일처럼 수십 개 앱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AI가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죠. 둘째, 코딩은 정답이 명확하지만 좋은 기획서처럼 정답이 없는 일은 AI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 차원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요. 이런 변화의 힘이 회사나 조직 전체는 또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강철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물은 자기 무게를 못 이겨서 끼케야 7층 정도가 한계였어요. 하지만 더 가볍고 튼튼한 강철 프레임이 나오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AI가 바로 조직에게 이 강철 같은 새로운 뼈대가 되어줄 겁니다. 이게 딱 지금 우리 상황이랑 같아요. 조직이 풀어야 할 문제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우리가 쓰는 도구는 여전히 회의나 메신저 같은 인간적인 소통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나무로 마찰로를 지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징기기관의 역사를 보면 정말 재밌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강가에 있던 물레방아를 증기 엔진으로 바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생산성 향상이 거의 없었죠. 진짜 혁신은요, 이제 강가에 쓸 필요가 없네? 깨닫고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공장 전체를 새로 설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생산성이 폭발했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일, 옛날 업무 방식에 그냥 AI 챗봇 하나 볼트로 겨우 고정시켜 놓은 거죠. 딱 그 물레방아를 교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 진짜 혁신은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하고 진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한번 살펴보죠. AI라는 슈퍼카가 쌩쌩 달릴 수 있게 길을 미리 닦아두는 일종의 도로 공사가 필요합니다.
딱 3단계면 됩니다. 맥락을 하나로 모으고 좋은 결과가 뭔지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첫 단계는 맥락 통합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그냥 말로 설명해 줄게. 같은 습관을 버려야 해요. 회의 내용, 의사결정 과정처럼 머릿속에만 있거나 채팅으로 휙 지나가 버리는 정보들을 전부 기록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일이 AI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결과가 뭔지 AI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이 기획서 느낌 좋은데? 이런 식의 애매한 감이 아니라요. 좋은 기획서란 첫째, 시장 분석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 예상 비용이 얼마 이하이며 이렇게 명확한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AI 에이전트에게 줄 채점 기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직접 자전거 페달을 빨리 밟으려고 애쓰는 선수가 아니라 AI라는 자동차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직접 뭔가를 하는 능력보다 결과물을 보고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안목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줌아웃해서 이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미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의 지식 경제는 걸어서 도시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도시 피렌체 같았습니다. 하지만 AI가 열어갈 미래는요, 거대한 메가시티, 도쿄 같은 모습일 겁니다.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하고 광대하지만 그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죠.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똑같이 변할 겁니다.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인간적인 속도에 맞춰져 있던 일들이 이제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AI 에이전트들로 가득 찬 거대한 생산성의 도시로 바뀔 겁니다. 물론 처음엔 좀 정신없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과거에 강철과 증기기관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제 AI라는 새로운 기적의 재료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음 시대의 스카이라인은 이미 저기 지어질 준비를 마쳤어요. 그걸 설계하고 지어 올리는 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